네, 반갑습니다. 루터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에 주짓수의 오스 농제, 오스라는 압인, 그러니까 한자로 쓰면 압인, 뭐 견디다, 인내하다, 뭐 이런 오스라는 말이 이제 예전에 일본이 2차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 만들었을 때 군국주의의 산물이다. 그래서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이 있어서 막 논쟁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랑 그것과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우리가 주짓수 수련을 해야만 하는 이유, 그 다음에 무술 수련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딸아이한테 주짓수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예전에 검도할 때는 검도를 가르쳐 주려고 했었는데 이 검도가 장비가 무거워요. 무겁고 이 머리에 지속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게 저는 좀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단짝 친구는 외과 서전인데 손떨림 때문에 그만두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검도가 너무 좋아요. 뭐 한 장점이 100이라면 이제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에 아주 아주 적은 단점 중에 하나가 머리에 지속적인 충격량. 이게 이 앞부분에 미식축구 선수가 이 머리통에 계속 충격이 가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유일한 단점이 아닐까. 근데 장점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칼리 지도자를 이수하고 칼리 지도자로 9년 넘게 지금 거의 10년째죠. 활동하면서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한손검, 그 다음에 이제 바스톤, 뭐 크기 그렇게 이제 제 검도했던 수련에 20년의 세월을 녹여내서 칼리 지도자로 이제 저만의 이제 무기술 체계를 확립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딸아이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제 집사람하고 같이 펜싱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이고, 주짓수는 이제 제가 지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딸아이 이제 1그랄 승급했어. 1년 3개월, 2개월 만에 제가 이제 어차피 주짓수를 평생 계속 할 거니까. 근데 제가 딸아이한테 주짓수를 가르치니까 딸아이가 이제 학교나 여기저기 아빠한테 주짓수 배워요 이러나 봐.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주짓수가 뭐야 이러면서 선생님도 궁금해하시고 주변의 친구들도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 원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다 궁금해해요. 우리 딸아이가 주짓수 전도하는 역할을 아주 크게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주짓수 체육관 근처 알려주면서, 우리 체육관이 뭐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소개해주고 이러는데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짓수가 성장기 아이들한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우리가 무술을 수련하는 목적이 스포츠 주짓수에서 뭐 내가 스포츠 선수가 돼서 이제 시합에 나가서 우승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스포츠맨 정신을 키울 수 있잖아요. 스포츠 정신을 키울 수 있는데 주짓수는 스포츠와 동시에 무도잖아요. 무도. 우리는 무도가들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뇌피셜로 무술하는 사람들 말고 실제로 수련하는 우리들은 무도가란 말이에요. 무술을 수련하는 데 있어서 그 무술 수련에 도리라는 게 있어요. 도리, 이치들. 그게 이제 무술가들만의 각자의 철학이죠. 철학, 가치 철학. 저는 제가 무도가로서 수련한 지 40년이 넘잖아요. 제가 8살 때 태권에 처음 입문했거든요. 동네에 이제 그 어르신, 약간 사기꾼처럼 생긴 어르신이 있었는데 태권 처음 배웠어요. 단전호흡 뭐 이런 거, 뭐 단전호흡이 상이 얄라고진 거 하여튼 그때 배우다가 이제 태권 그때부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우리나라에 태권 전수관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80년대, 하여튼 90년대 초인가? 90년대 초겠네요. 그때 막 생겼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80년 말인가? 하여튼 막 생겼거든요. 생겼는데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동네 어르신한테 배웠던 게 태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태권 전수관에 가서.
그 택견이라고 말도 안 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남반부 쪽에서는 제비수, 뭐 날파는 뭐 이렇게 불렀지 택견이라는 명칭을 안 사용했어요. 택견은 중부지방, 서울지방에 이제 신앙승 성덕교원께서 이제 그 중부지방에서 이제 유행하던 그거를 이제 탁견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을 시킨 거지. 남반부 쪽에서는 택견이라고 안 했거든요. 어쨌든 그 예전에 배우던 게 이제 택견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전수관에 가서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어쨌든 저는 거의 한 40년을 꾸준히 했어요. 꾸준히 무술가로서 수련을 했는데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본인들의 무술 수련의 철학에 대해서 잘 들었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주짓수의 한계점이 뭐냐면 가치 철학이 배제되면 이거는 무술이라기보다는 그냥 복싱이나 킥복싱처럼 스포츠가 돼요. 복싱을 우리가 스포츠라고 하지 무도라고 안 하거든요. 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복싱은 스포츠, 투기 종목이 스포츠지 무도라고는 하지 않아요. 무도의 본질은요, 가치 철학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단련을 하느냐. 매일매일, 사실, 솔직히 이제 내가 전문 선수를 할 게 아니야. 아닌데, 내가 왜 주짓수체육관에 좀 영화 보고 싶고, 재미난 거 하고 싶을 때 가서 수련을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딸아이한테 그랬거든요. 1그랄 주면서 이 1그랄은 네가 주짓수를 잘하고 못하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동안 1년 동안 체계적으로 네가 놀고 싶을 때, 먹고 싶을 때, 그 시간들을 참아내면서 수련에 임한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네가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실천한 것들에 대한 노력의 대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아이가 이제 막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왜냐면 제 딸아이가 태권도도 3년을 했었거든. 유아기 때부터. 5살인가 6살 때부터 했어요. 근데 태권도 할 때는 그런 성취감을 못 느꼈다. 왜냐면 거의 놀이처럼 진행을 하고, 이게 좀 빨간띠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성취감을 못 느꼈나 봐요. 근데 이제 주짓수 하면서 이제 1그랄이 자기한테 이제 그게 의미가 와닿는 거지. 왜냐면 태권도 계속 한 친구들은 자기는 피아노로 갈아탔는데 계속 한 친구들은 이제 품띠 따고 이랬는데 자기는 빨간띠에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요즘에 고민하고 있던 게 이제 딸아이한테 주짓수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이제 주변에서 주짓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애가 합기도랑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라고 이랬네. 그래서 이제 아빠 내가 주짓수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이러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말문이 턱 막혔어요. 왜냐면 내가 40년 동안 수련했던 어떤 무도가로서의 어떤 가치 철학에 대해서 이 아이 눈높이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업을 한 지가 20년이 넘어가는데도 이걸 어떻게 저 아이 눈높이에서 함축적으로 설명하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요즘이 고민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어제 그 명쾌한 해답을 찾았어요. 이게 뭐냐면 어제 제가 이제 주유체육관에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마침 그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덩치가 약간은 왜소한데 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덩치가 왜소한데 이제 보조로 이제 헬스를 해가지고 근육을 키운 친구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다시 온 거예요. 왔는데 저는 솔직히 이 친구가 이제 근육량은 늘어나는데 협응성이 깨져 있어서 노력은 하는데 이제 좀 잘못된 방향인 것 같아서 약간 좀 아쉬워하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스파링을 해보니까 그 근육이 이렇게 거의 한 10몇 킬로가 벌크업이 된 그 근육이 자기 걸로 완전히 체화가 된 거예요. 근육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무도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육이 자기 몸으로 이제 체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솔직히 우리 시점에서 봤을 때 헬스만 하는 사람들의 근육을 패션 근육, 이제 장식용 근육이라고 폄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폄하하는 이유가 기능적으로 전혀 쓸모없는 근육들만 다 붙여놔서 그래요. 근력 운동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은 보조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근육의 쓰임새라는 건 내가 목적으로 하는 나의 움직임에 그 근육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할 때 그게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헬스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은 그 근육들이 그냥 불필요한 근육들만 미관상 보기 좋게 넣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그런 근육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기능적으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검도할 때 밀스터 올림피아드도 있었어요. 대학 교수님인데 전부 다 쓸데없는 근육이에요. 그게 한 3일 하다가 아파서 못 나왔다니까. 예. 검도 동작, 기본 동작, 기초 동작도 안 되는 거야. 그 근육이. 그랬는데 어제 이제 스파링을 해보니까 와, 근육이 완전히 자기 몸으로 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유일한 약점이 사실은 근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뼈대가 너무 약해요. 이 친구가 키는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제가 좀 커요. 제가 181이니까 제 또래 치고는 50대 전후 치고는 큰 편이에요. 제가 항상 반에서 키가 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30대 초중반이니까 뭐 이 친구 또래에서는 작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보단 작아요. 이 친구 좀 작은데 이제 뼈대가 좀 왜소한 느낌이에요. 이게 뼈대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진 않아. 근데 이제 그 헬스 근육이 이제 한 10몇 킬로가 벌크업된 근육들이 따로 노는 느낌이었는데 어제 스파링을 하니까 너무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제 이제 운동 마치고 야, 너 이제 근육이 이제 완전히 체화가 됐다.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주짓수는 못 나오고 헬스만 나왔대. 너무 바빠가. 이 친구는 그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예. 외국계 기업 디자이너인데 바빠서 못 나왔대. 못 나와가지고 그 헬스만 했대. 저번 영상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러니까 그 헬스 PT를 받아요. 이 친구는 PT를 받는데 이제 헬스만 한 게 아니고 스트레칭인데 고강도 스트레칭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을 훈련하는 여러 가지 운동 기법들이 있거든요. 운동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등척성 운동을 가미한 훈련 기법이 있어요. 이게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주로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달리기 선수 있죠. 달리기 선수한테 달리기 모션을 구분 동작으로 취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릴 때 한 발이 지면에 닿고 한 발은 떠 있는 상태 있죠. 그러면 이게 되게 불안정한 상태잖아.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일부러 만든 다음에 계속 자극을 줘요. 이렇게. 그럼 내가 그 불안정한 상태를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힘을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등척성 운동이 같이 되는 형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자세가 이제 주짓수를 오래 하니까 등이 굽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를 바로 펴면서 이제 뭐 폼롤러 같은데 이제 등을 기대고 불안정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계속 이제 자극을 줘서 버티게끔 하는 훈련을 했더라고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반 헬스장에서는 훈련받기 힘든 건데 제가 볼 땐 PT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체가 뼈대가 이제 정렬이 되면서 그 등척성 운동과 이제 고유수용성 감각 훈련을 같이 하다 보니까 코어가 자연스럽게 밸런스가 협응성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거 위주로 많이 하면서 이제 근육 운동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됐나 봐요. 너무 멋진 거예요. 몸매가 제가 멋지다라고 말하는 건 단순히 이제 근육이 많아서 멋진 게 아니라 밸런스가 딱 잡혀 있어요. 모아에 주짓대로 한테 필요한 밸런스가 쫙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친구도 사실은 원래는 그 기간상으로는 수련 기간상으로는 지금 브라운 벨트가 이미 되고도 한참 지났을 친구거든요. 이제 우리 관장님이 선수 생활에 너무 집중해서 사실은 관장님도 블랙 벨트가 이미 됐어야 되는데 이제 좀 많이 누락이 됐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많이 누락고 이제 선수들은 사실은 이제 세계 메이저 대회 나갈 때 이제 그 뭐 퍼플 때 성적 내야 되고 브라운 때 성적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승급을 늦게 하나 봐. 우리 도장이 좀 그래요. 이제 블랙 벨트 받으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도장에는 지금 브라운 벨트가 아마 퍼플이나 블루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 워낙 많이 지금 대기 상태에 있었거든요. 뭐 퍼플 달고 뭐 한 5년, 6년 뭐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그래요. 이 친구도 그렇고 되게 잘해요. 주짓수도 기교적으로 자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왜소하니까 주짓수의 본질에 맞춰서 기교적으로 엄청 발달이 돼 있었는데 몸이 이제 딱 그렇게 자기의 약점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이제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그 외국계 기업에 일하면서 또 와가지고 자기가 시간 내서 헬스장 가서 PT 받고 PT 받을 때 고강도로 받는단 말이에요. PT 받고 또 주짓수도 오고 이러는 게가. 어제 그 친구의 그 몸을 보면서 아 이러면서 이제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무도의 본질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무술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야만 세상에서 총이 등장하기 전에 야만 세상에서 우리는 동물에 비하면 뭐 맹수에 비하면 인간이 너무 나약하잖아요. 근데 이 나약한 인간이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단점을 보완하죠. 신체 단점, 신체적인 약점 보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 이렇게 지혜로움, 생각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술이란 걸 무도, 무술의 기법이란 걸 개발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무술의 본질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 부단히 스스로 하루하루를 단련하는 그게 본질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실천해 왔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실천해 왔거든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저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엘리트 스포츠인들은 타고났어요, 사실은. 엘리트 스포츠인들은 타고난 친구들이에요. 일반인들하고 좀 종이 달라. 그래서 그렇게 다른 종으로 태어난 친구들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끼리 이제 승패를 보는 게 엘리트 스포츠 세계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엘리트 스포츠인들을 보시면 저는 종목마다 많이 봤으니까 종이 달라요. 종이. 근데 이제 그렇다면 무도가 엘리트 그렇게 타고난 엘리트를 위한 것이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도의 본질은 우리 같이 나약하게 태어난 인간들이 자신의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단히 꾸준히 단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련하는 거. 처음에는 왔을 때 구르기도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조금씩 하다 보면 40대 50대들도 구르기가 된단 말이에요. 옆구르기도 되고 맞죠? 그게 단련의 본질이거든요. 단련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련은 어린아이든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든 왜소하든. 예전에 제가 검도할 때 그 분식집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형님이 팔이 사고로 예전에 이제 노동일을 하실 때 팔이 이렇게 사고로 다치셔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이게 팔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근데 검도할 때 이게 너무 이제 불편한 거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10년째 딱 되니까 이렇게 팔이 불편함에 있었어도 검의 무게감이 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어제 이제 제가 주짓수 체육관에서 이 친구를 보면서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게 무술의 본질이다. 내가 가진 장점은 잘 활용하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꾸준히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계속 그 세월을 투자하는 거. 예, 부단하게 있죠. 낙수물이 한 방울씩 돌에 퍽퍽 떨어지는 거. 그게 10년, 20년 되면 결국 돌이 파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한번 느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처럼 이제 단일 무술 종목이 한 20년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정도 경력은 안 되지만 주짓수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아 그래 내가 딸아이에게 주짓수 수련의 본질 참된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머릿속이 정립이 되는 거죠. 제가 그동안 칼리 비영리로 운영하면서 9년 넘게 기수별로 너무 실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이제 삐쭉삐쭉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만두고 나서도 이제 댓글이며 뭐 우회적으로 자기들이 오히려 서운하다는 걸 비추는데 제가 너무 실망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단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짜로 쉽게 배우니까 뭐 몇만 원 낸다고 해도 선생님 제가 오히려 더 시설 투자는 제가 막
매주 뭐 몇십만 원의 적자를 봐가면서 제가 더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본인들은 이제 그냥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고 싼 맛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단련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신체 능력이 떨어져도 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 됐을 때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 제자리예요. 가르쳐줬던 거 제가 목이 터져라고 집체교육식으로 가르쳐줬던 걸 또 기억도 못해. 오히려 심지어 체득이 안 돼 있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느릴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시니어 멤버쯤 되면 한 3년 4년 차쯤 되면 어느 정도는 체득이 돼 있어야 되는 레벨인데도 안 돼 있어요. 까먹어. 제가 가르쳐주고 이론을 막 얘기를 해줬던 것도 이해를 이해는 둘째치고 이제 까먹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실망한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친구들은 지금 무술 수련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짬날 때 싼 맛에 와서 그냥 몸 풀다 가는 식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구나. 그게 느낌이 딱 왔어요. 하는 태도들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해서 그냥 딱 없앤 거거든요. 저는 이 친구들이 이 영상 볼 거예요. 본인들이 뭘 실수하고 잘못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선생한테 서운한 것만 찾지 말고. 서운할 게 뭐 있어. 제가 3년, 4년, 5년, 6년, 7년, 9년 동안 제가 거기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돈만 놓고 봤을 때도 오히려 감사해야지. 예. 제가 실망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무술 수련의 본질은 기교적인 부분을 능력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련하는 태도와 그 다음에 본인이 수련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위해서 수련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주짓수장에 50대 중후반 후반인가 이제 형님 계신데, 솔직히 형님이 주짓수 경력에 비해서는 동일한 그 젊은 세대에 비하면 기교적으로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나이대들은 습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현저히. 그런데 이 형님이 존중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일과 생활에 월수금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나와요. 예. 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그날의 목표는 딱 완수하고 가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십몇 년, 예전에 종합격투기도 하셨거든요. 십수년의 세월들을 그런 식으로 단련해온 분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삶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동급 최강이지. 그 나이 또래에서는 동급 최강인데, 어쨌든 우리 도장이 좀 이상한 도장이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브라운급이 거의 대다수예요. 거기다가 우리 도장에 관장님부터 포함해서 선수들 있거든요. 코치들도 세계 레벨이에요. 세계 레벨. 세계대회 메이저 대회 나가서 다 입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장이 좀 이상한 도장이야. 우리 도장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이제 좀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거지. 제가 볼 땐 이 형님이 일반 주짓수학원에 가면 엄청난 그거예요. 근데 우리 도장 안에서 이제 기술적인 습득 능력에 비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워낙 대단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루하루 실천해온 그 삶의 모습들, 그 깊이가 달라요. 진짜로. 네. 저는 그게 무도가로서의 참된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교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배울 점이 많은 분이에요. 배울 점이 많은 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친구 보면서, 우리 딸아이한테 요런 거를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 오스라는 말의 논쟁이 이거랑 연결되는 건데, 오스라는 말이 이제 오하이오 고자이마스인가? 저도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인사말의 줄임말로 쓰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근데 아빈이라는 글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가라데나 쿠도 쪽에서 오스 이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검도를 90년대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검도하고 유도를 할 때는 오스라는 말을 쓰는 걸 잘 못 봤어요. 오히려 이거를 야쿠자들이 깡패들이 겉멋 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오스 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일본 매체나 만화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지. 검도나 유도할 때 저는 오스 쓰는 사람들 그쪽 교류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쿠도 도장에 가서 오스라는 걸 이렇게 도장 내에서 사용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비엔 이게 이제 내용은 좋더라고. 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뭐 선생의 이제 사범의 가르침에 이제 순응하면서 인내하고 견딘다 뭐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오스 말이 좋잖아. 멋져 보이잖아. 주짓수에서도 오스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게 그게 척식대학이라는 그 우리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이제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로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화해서 노예화 만들고 성착취하고 노동 착취하고 생체 마루타 실험하고 얼마나 못된 짓거리는 다 했어요. 일본이 그 당시 때 일본이 그때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척식대학인가 척석인가 척식대학인데 그 대학의 학생들이 우리가 힘을 키우고 인내해서 동남아의 패권을 차지하기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노략질 하자 이 구호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아빈이라는 게 그때 그렇게 사용했고 증거로는 이제 그 척식대학의 이제 기숙사의 노래에 뭐 아빈 그러니까 오스 삼창 뭐 이런 노래들을 불렀나 봐. 그런 의미로 그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의 소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전후를 잘 보긴 해야죠. 예를 들면 가라데 원래 일본의 전통 무술 쪽에서 오스라는 아빈이라는 글자를 먼저 쓰고 그런 좋은 의도로 쓰고 있었는데 척식대학의 학생들이 가져다가 나쁜 의미로 변질해서 사용한 거라면 이거는 논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도 있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오스라는 말을 쓸지 말지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 변질되는 시점부터. 근데 이게 이제 그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척식대학 학생들이 아빈이라는 글자를 쓴 오스를 먼저 썼다는 거예요. 먼저 쓰고 이게 그 나쁜 의미로 그 척식대학 안에서도 그 가라데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가라데라는 무술 쪽으로 흘러 들어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달라져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우길기 있죠. 전범상지. 일본의 태양이 뻗어나가는 거. 의미는 좋아요, 그것도. 예, 태양처럼 뻗어나가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인들이 어떤 의미로 쓰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성노예화시키고 생체 실험하자. 그렇게 하는 의미로 이 우길기를 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우길기를 무슨 옷에다 쓴다든지 그걸 쓰면은 우리가 이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 때 식민지 국가의 아픔을 모른 척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길기 쓰는 외국인들은 이게 좋은 뜻인데 왜 쓰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그 얘기는 듣고는 미안하다 이러면서 사과하잖아. 근데 오스가 만약에 척식대학에서 아빈이란 글자를 그렇게 나쁜 의도로 썼는데 그거를 가라데 하시는 분들이나 무술 하시는 분들이 가져다 쓴 거라면 이건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는 마치 우길기 외국 사람들이 우길기 못 쓰게 하면서 내가 우길기 예쁘다고 운동할 때 우길기 들어간 옷 입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순이라고요. 모순. 주짓수 하는 우리 한국에서 주짓수 하는 사람들이 오스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그런 모순을 내포한다니까요. 뭐 그렇게 거창한 의미를 갖다 붙입니까? 그냥 뭐 오스는 지금 좋은 의도로 쓰니까 좋게 사용하면 되죠. 그게 우길기 사용하는 지금 현대 다른 나라 외국인들의 논리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말과 문화의 힘은 되게 놀라운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의미로 처음에 시작된 말을 우리가 피해 당사자인 우리들이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멋있다고 주짓수 할 때 오쏘오쏘 거리는 거는 논리 모순이고 이거는 우리의 역사를 잊는 행위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이 끝은 어떻게 되는지 뻔해요. 네. 저는 예전에 검도할 때요. 검도가 현대 스포츠화한 건 일본이 맞죠. 근데 저는 제가 검도할 때 주변에서 저는 택견하다 검도로 넘어간 거니까 주변에 욕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어떻게 일본 무술을 할 수 있냐고? 저는 일본 무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20년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스포츠화 시킨 건 일본이 맞는데 우리나라에도 고류 검술이 많아요. 검도라는 게 왜 어떻게 일본 거냐고. 축구의 종주국이 왜 영국이에요? 현대 스포츠화된 경기 형태로 만든 게 영국인 거지. 축구와 같은 형태의 문화적 놀이는 전 세계에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어요. 오줌포 있죠? 동물의 오줌포에다가 그걸 채워가지고 그거 차고 놀거나 아니면 말 위에서 그거 치는 거 하거나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축구의 종주국이 어떻게 영국이 돼? 마찬가지예요.
검도의 존중국이 어떻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검도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스포츠화 시킨 거는 일본이 맞지. 현대 검도로. 근데 검도의 본질은 일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민족의 철학과 사상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건 우리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검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검도가 최고야 이러면서 일본의 검도 도장을 가?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검도 도장에 일본의 팔단 센세이들 있죠. 선생들이 군국주의 이제 극우야, 극우. 그러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예전에 우리 덕분에 한국이 저만큼 발전한 거다. 조선인들은 때려야지 정신 차린다. 조선인들은 갖출 것 같아서 맞아야 정신 차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선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의 선진 검도를 배운다고 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가지고는 그런 선생 밑에서 배우는 거야. 그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선인들은 맞아야 되는 가축인데 넌 나한테 와서 배우니까 그나마 좀 낫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 웃고 떠들고. 제가 예전에 그걸 거쳐서 들었거든요. 거기서 배우고 온 사범이 잘하긴 잘해요. 기교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기교적인 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진 선생 밑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예요? 기교적인 거? 그러니까 무술을 기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무술은요, 선생으로부터 내가 받는 거는 그 사람이 수십 년간 단련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무술을 수련했는지에 대한 그 정수를 받는 거라고 말해요. 근데 그런 썩어 빠지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모욕하고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노예처럼 부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이 수십 년간 습득한 검도라는 기교가 배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의사들도 그렇고 뭐 변호사, 판사, 검사들도 요즘에 욕을 먹냐면 제가 아는 의사들은 참된 의료인들이에요. 제 단짝 친구만 해도 저는 너무 존경하거든요, 이 친구를. 이 친구는 어릴 때 할머니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보고 솔직히 이 친구가 성적상 더 좋은 데로, 더 편한 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암수술 전문의가 됐어요. 근데 의사들 중에 지금 상당수가 의료 문제를 회피하고는 자기들의 이익만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몇몇 분들. 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검사분들 너무 정의감 특출하신데 법 기술만, 기교만 가지고 자기들한테 편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분들 있죠. 예? 법 기술자라고요. 예전에 저희 법대 교수님들이 법 기술자가 되지 말라고 계속 당부하셨거든요. 예. 법조인이 돼야지 법 기술자가 되면 안 된다.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검도든 주짓수든지 간에 내가 기교를 아무리 잘해서 세계 챔피언 되면 뭐예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른다면 이건 무도가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포츠 챔피언이 되는 건데 스포츠맨 정신에도 어긋나 제가 생각할 때 그건요. 기교만 강조하게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스라는 말의 논쟁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로는 검도나 유도할 때 저는 오스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걸 못 봤거든요. 90년대 때부터 했었을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오스라는 아빈이라는 글자의 오스가 무술계에서 척식대학으로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무술계에서 좋은 의도로 지금처럼 좋은 의도로 쓰고 있던 걸 척식대학의 학생들이 나쁜 의도로 변질시킨 거라면 검도나 유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가라데 쪽에만 쓰는 거예요. 이게 아빈이란 글자를.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척식대학 학생들이 쓰던 그 나쁜 의미를 그쪽으로 흘러 들어간 거라면 그게 아무리 지금 전제는 좋은 의도로 바꾼 거라 할지라도 그건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누가요? 한국 사람이라면 최소한. 일본의 식민지 고통을 겪었던 나라의 민족이라면 오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아빈이란 글자는. 일본 사람도 쓰면 안 돼요. 제가 만난 일본인들은요, 지식인들은 본인들이 2차 세계, 그 식민지, 다른 나라를 고통에 빠뜨렸던 그 역사를 부끄러워해요. 미안해 하고요. 제가 만난 정상적인 일본인들은.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런 검도 8단 센세이들 중에, 선생들 중에 그런 글을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인간 쓰레기들이죠. 그게 어떻게 멀쩡한 인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착취하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정상적이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수라는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이게 척식대학에서 그렇게 나쁜 의도로 쓴 게 이제 무술계로 흘러 들어와서 그런 내용들이 온 거라면 다 빼야 돼요. 제가 볼 때 빨리 이제 상호도 개칭하고 이제 바꾸고 도장 안에서도 옷이란 말은 쓰지 맙시다. 이거는 관장님들이 앞장서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무술계에서 예를 들면 가라데 쪽에서 좋은 의도로 오스라는 아빈이란 글자를 쓰고 있는데 이 척식대학의 학생놈들이 나쁜 의도로 변질시킨 거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가라데나 코도 쪽에서 이 오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는 거는 그쪽의 수련자들의 몫이고, 저는 어쨌든 제가 지금 주짓수를 수련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제 경험 측상으로는 이게 이쪽에 있다가 무술계에 있다가 흘러 들어간 거라면 저도 그걸 알았어야 되거든요. 검도나 유도할 때. 근데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무술 수련의 본질은 기교가 아니에요. 기교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주짓수체육관의 그 친구처럼 내가 부족한 부분들 하루하루 정심으로 보완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 그걸 단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마인드는 단단해지고 생각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30대 초중반, 요즘 MZ세대잖아요. 제 기준에서는 만 35세까지가 MZ들이거든요. MZ세대들의 어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친구는 되게 깊어요. 말하는 내용들도 들어보면. 우리 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짓수 수련의 본질은 기교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교보다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임할 것이냐, 이러한 마음가짐들, 그리고 가치 철학들, 그 문제예요. 그 문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놓고 형님은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맨날 엄살에다가 스파링도 조금만 하고 가려고 하시고 이러는데 형님이 오히려 또 가벼운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스스로한테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 제가 검도를 20년간 할 때 제 이제 젊은 시절에 했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태권하고 태권도 선수 뭐 도망치긴 했지만 어쨌든 잠깐 했는데 저는 원래 운동할 때 완전 미친 듯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검도할 때는 보통 2시간, 3시간씩 했어요. 일요일 날은 제가 이제 그 타격대 있거든요. 타격대 불 꺼진 도장에 우리 선생님께서 열쇠를 주셔가지고 감사히 제가 이제 법대 다닐 때는 도장이 잘 못 나오니까 2시간씩 타격대 쳐봤어요. 3시간씩. 선수들 말고 기초 동작이에요. 기초 동작 하나하나 자세 전부 다 신경 써가면서 한 번 칠 때 온 정신을 몰입을 해가지고 바른 자세로 큰 칼로 타격대를 치는 거를 2시간, 3시간씩 했다니까. 그걸 20년간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제가 손이 여기 부러져가지고 9개월 동안 붕대 감았을 때 외에는. 군대 갔을 때 말고. 군대 갔을 때 말고. 빠진 적이 좀 있구나. 어쨌든 상당수는 그렇게 수련했거든요. 그리고 검도는 무거운 장비 들고 서로 몽둥이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주짓수보다 스파링이 훨씬 더 격렬해요. 이게. 그런 거를 한 번 갔을 때 한 2시간씩 했는데, 근데 주짓수를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제 나이에 오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고 너무 힘들다 하고 한 2판 정도 하고 이런 건 이제 메르니에라는 이제 지병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제가 왜 더 안 하고 싶겠어요. 제가 기질이 있는데 저도 기질이 있잖아요. 너 더 하고 싶다니까. 더 하고 싶고 이제 지면은 눈 돌아갈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거를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도로 이제 20년, 30 이제 뭐 칼리 지도자 해가지고 무술 수련 오래 해가지고 이제 조금 스스로에 대한 컨트롤이 생기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억누르는 거죠. 저도 기질이 있는데 왜 제가 탭치고 안 오고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안 생기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제 스스로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장난스럽게.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예전에 검도할 때처럼 주짓수 했다가는 오래 못 해요, 저는. 이게 관절이 다 나갈 거예요. 지금도 검도할 때 너무 혹독하게 수련해서 지금 이 관절이 다 지금 고장이 나가 있는데. 천천히 오래 평생 주짓수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렇게 제약사항처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그런 마인드고 어쨌든 어제 너무 좋았어요. 어제 그 친구 딱 보면서 와 오랜만에 그래 이게 무도지, 이게 무술수련의 핵심이지, 이런 걸 느낌이 다시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즐겁게 수련하시고, 오스라는 말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의 몫이긴 한데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